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가격 전망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자, 테이커 볼륨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그 흐름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선물에 대한 매도 압력이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지금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에 직면을 했다는 건데요. 더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지표를 루긴투 비트코인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딱 요 구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요게 52.2K인데요. 여기에 이 녹색의 저항 영역이 지금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은 작년 말에도 요 구간을 터치를 했다가 지금 넘지 못했고, 그리고 올해 1월 14일에도 보시면은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향 추세를 탔다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좀 중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크로스비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가 또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잡아내는 건데,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약간 진입을 했다가 바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이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또 휴식기가 있고 그 조정기가 있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나름 일정 부분 큰 폭의 조정이 오더라도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고래들에 의해서 많이 주도가 되고 있다고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미국의 기관들이 주도를 하는 이런 장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뭐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 뭐 매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래들은 워낙에 많은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래들이 뭐 판다고 해서 모두가 한 번에 파는 것이 아니고 산다고 해서 또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들도 저마다 다 다른 움직임들, 서로 눈치 작전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인 고래들의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집으로 더 많이 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에서 10만 BTC를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은 전반적으로는 매수의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 고래들은 또 매도하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매도의 움직임들이 가장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은 10개에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피쉬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물에 사는 이렇게 고래부터 해서 상어, 뭐 돌고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쉬는 일반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좀 노련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단들이요, 사실은 가장 스마트하게 저점과 고점을 지금까지는 포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서 잘 주워 담고 가장 고점에서 잘 매도하는 집단이 요 PC였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PC들은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을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현상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지갑수는 녹색으로 된 부분인데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지갑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 USDT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잔고가 있는 지갑수가 한 달 만에 무려 72만 개 이상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아마도 일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직접 보유하는 대신 ETF를 통한 어떤 간접적인 노출을 벌써부터 더 선호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급격하게 지갑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ETF가 만약에 승인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 중앙화에 대한 이슈들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대비로 이더리움이 덜 탈중앙화 되었는데 더 많이 더 이제 중앙화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 기술적인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몬테네그로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건이 미국으로 송환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으로 오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을 텐데 미국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은 이 FOMC 위원들은 정책 금리가 이번 주기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은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는 행위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 FOMC 의원들은 장기간 지나치게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면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FOMC 내부에서도 금리 정책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요, 연준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서 AI 내러티브 토큰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7일간의 수익률을 한번 돌려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AI 섹터 그리고 디핀 섹터가 거의 최상위권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뭐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 가격도 꺾이게 될 텐데 이 저점 구간들을 보시면서 AI 코인은 올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셔야 될 프로젝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리플 소식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기사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의 전 글로벌 인재 확보 부문 임원이었던 숀 맥브라이드가 2004년이나 2005년 XRP 현물 ETF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 리플의 IPO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XRP ETF와 관련해서는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본인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본인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친리플 변호사이죠. 존 디튼이 이번 미국 선거에 나갑니다. 매사추세츠 지역구에서 공화당 의원 후보직 경선에 출마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게 된 게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뭔가 엘리자베스 워런과 존 디튼이 이렇게 맞붙는 거는 나름 또 재밌는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미국의 어떤 대선에서도 아마도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CBD 장표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지금 53K의 매도벽이 아주 진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승 구간에서 형성이 됐다가 다시 좀 옅어졌는데 다시 가장 진한 단계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매도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53K가 가장 두꺼운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54K 상단에도 지금 보시면 두껍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요. 지금 이 중간 구간에도 계속해서 매도벽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거고요. 매수벽도 지금 가격대 바로 하단으로 해서 막 촘촘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거는 48K에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이제 일정 부분 물량을 더 많이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빨간색 고래도 힘을 보탰는데 보라색 고래는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각 집단들마다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만에 이 녹색 규모의 집단들도 물량을 넣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매입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앞서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선물 거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는 좀 뭔가 확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큰 힘은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고래들이 운전하고 있는 이 시장인 만큼 우리 개인 플레이어들의 어떤 분석들이나 기술적인 분석들을 언제든 무효화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조금 꺾이고 있는 징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선물 미결제 약정의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포지션 개설 속도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어떤 거래 활성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 추세들이 조금 더 하향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는 지금 TD 시퀀셜이라고 하는 지표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추세 반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지표입니다. 총 9단계로 구성된 어떤 카운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제공을 하는 건데 3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지금 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구간들 TD 시퀀셜이 이제 9번째 찍히는 요 구간에서 이제 어떤 낙폭의 흐름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보시면 요 구간들이 있고 요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결국은 최근에 굉장히 지리한 구간들,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하락 추세로 갔던 구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다시 큰 흐름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중요한 매입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를 보시고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32%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이런 랠리들을 그리고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각종 암호화폐들의 연간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올해 초부터 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지난주까지의 통계들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소폭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7.6% 상승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18.2%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부터 지금 집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동안에 알트코인의 전반은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8.1%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량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으로 분류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가장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을 해서 비트코인이 주춤해지는 시기가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더 아주 급격하게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에 지금 알트코인 토탈3,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은 다시 좀 하향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이 급등한다고 해서 뭐 급하게 올라탈 만한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차트 분석과 가격 전망 간단하게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2K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50K 아래, 즉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이 단기 거래자들이 이제 이익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20 지수 이동 평균선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가격이 48.8K 정도가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지지 영역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면은 여전히 상승의 어떤 추세들, 반등 추세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60K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50SMA까지 갈 수 있겠죠. 그 구간의 가격은 44.9K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간이 다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의 어떤 구성들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을 경계로 해서 상단 영역에 더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52K가 있는 이 구간들을 뚫어내고 나면은 오히려 53에서 54 구간은 더 완만하게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들은 전체적으로 이 구간보다 어떤 저항 영역들이 더 상대적으로 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중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3,000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들이 힘을 받지 못하면은 요 구간들, 과거 중요했던 이 저항 구간들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요게 2,717달러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만약에 하향이 달하게 되면은 22MA가 있는
2680달러, 그리고 그 하단은 50SMA인 2467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도 요 구간들을 필두로 해서 가격대가 유지될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으면은 여전히 3000달러에 다시 도전을 해서 추세를 뚫고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솔라나도 반등이 좀 주춤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속 시원하게 지금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2MA를 하향 이탈해서 50SMA 근처까지도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가격 추이들을 한번 보시면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구간들을 이제 지켜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과거의 최근 사이클에서도 한번 이 구간을 하향 이탈했다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매입의 기회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세 모멘텀이 많이 깨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플도 지금 하락 추세선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9일까지는 하락 추세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0.57달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체라고 하죠. 과거에 여기서 투자를 했던 이 매물대에서 계속해서 특정 구간에 가격이 도달하면은 팔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0.46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0.67달러까지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입니다. 톰 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BTC 가격 3배까지 급등을 해서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더 증가시키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 중 한 곳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이 악재 부재라고 하는 보고서, 아주 제목이 매력적입니다. 악재가 없다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가 활성화된다면 최대 4,500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디파이 프로토콜 중 대다수를 호스팅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약 3천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도 더 월등하게 큰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디파이 서비스가 더 본격화되는 어떤 원년이 올해가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의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